자, 권경의 변호사 관련된 내용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요, 오늘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달 30일, 유족측 얘기예요. 30일 협의도 없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현장에서 자필로 각서를 쓰고 잠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는데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갚겠다. 뭐 이런 각서를 한 줄짜리 써놓고선 잠적했답니다. 자, 장윤성 기자. 사실은 지금 뭐 학폭 관련된 어떤 소송에서 2심 뭐 제대로 출석 안 해갖고 이게 뭐 패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 큰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대응도 논란인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문제되는 지점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요. 첫 번째로 이 소송을 준비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예.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매우 황당한 건데요. 어찌됐든 이 재판을 맡아서 본인이 수행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겠죠. 재판을 수행을 하는 가운데 3번이나 불출석을 합니다. 이제 앞에 도표로 여기 나오고 설명이 돼 있는데요. 있네요. 예. 변론기일에 불출석을 안 하는 예가 있냐. 변호사들한테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예. 거고 거의 없는 사례인데 아. 저분이 이제 그러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머니를 만나서 저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패소 결정 재판에서 졌다. 어떻게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라고 예. 하면서 본인이 임의대로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서 갚겠다라는 저런 9천만 원은 무슨 기준일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기준도 없고 이 피해자 쪽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돈 가지고 재판이 다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이 억울한 그 학폭 피해자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재판 비용까지도 다 지금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패소가 되면은 그 비용 부담도 생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이 어머니께서 지금 청소 노동자시거든요. 아. 그래서 도무지 그동안 사실 권경의 변호사가 민변 활동도 하고 또 조국 교수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국 흑서도 쓰고 하면서 정치권에 많이 알려진 인물이 그렇습니다.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방송 패널로도 활동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학폭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런 변호사를 찾아가면 정말 정의로운 결론을 내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믿고 맡겼는데 저렇게 황당한 태도로 일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인데 예. 관련해서 뭐 기자들이 전화가 쏟아지고 하니까 그냥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오. 세상에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인권과 정의와 이런 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 이 학폭 피해자 어머님이 이제 어떤 입장을 낸 게 좀 며칠 전에 낸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가 사건으로 말해야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두 가지 사안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정대 변호사. 같은 변호사라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유족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일 할 말이 없는 게 이제 출석을 못했을 때, 예. 왜냐하면 뭐 재판을 성실하게 불성실하게 하는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출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기일을 안 나간 거죠, 못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복대리를 보내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 연기한다든지 예, 사정이 예, 있으면 예. 이제 만약에 시간이 겹치거나 이러면 연기도 해주거든요. 그리고 보통 요즘은 전자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에서 일 같은 거 챙기기도 하고 아니면 예. 뭐 직원들과의 소통은 뭐 구글 캘린더라든지 네이버 캘린더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정을 이렇게 3번씩이나 놓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유족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고 승소는 할 수 있는데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뭐가 그렇죠. 뭔가 왜냐하면 조치를 지금 뭐 하려면? 각서를 써놨기 때문에 각서 금액만 받겠다 그러면 굳이 내가 보기에 뭐 소송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예. 만약에 더 받겠다든지 아니면 저 금액도 안 준다든지 하면은 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동안 인정되는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한 거에 대한 어쨌든 이제 위임 계약을 불성실히 했다는 건데 이런 잘못을 했어도 손해배상을 만약에 주는 상이 돼도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다 그렇죠. 이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심에서는 한 분한테는 5억을 이겼고 나머지 뭐 많은 분들한테는 패소했잖아요. 예. 항소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심에서 이겼던 금액도 질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반드시 그러면 5억에다가 다른 사람도 다 이길 수 있었으니까 그 금액까지 다 물어내고 내 재판 비용까지 다 물어내라 청구했을 때 그것들 받아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대체로 보면 인정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예. 아마
그게 실효적인 수단이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럼 뭐 유족과 관계없이 당연히 변협에서는 뭐 징계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변호사의 기본적인 임무에 반기한 거니까 예.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서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에는 뭐 그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냐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법으로 해결되기는 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변협에서 징계하면 어떤 징계가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도 예. 보면은 뭐 지금 징계 종류가 뭐 정직도 있고 제명도 있고 뭐 영구 예. 제명도 있는데 예. 그 사이에서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사안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 지금 변협 쪽 뭐 관계자 설명이 있는데 오는 10일입니다.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아직 뭐 개시한 것도 아니고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면은 이거 시간이 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부분은 아마 이제 징계 절차는 그 의뢰인, 그러니까 이게 진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직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직권으로 할 경우에는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변론기를 안 나간 건 변호사들이 변명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100% 거의 뭐 예.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좀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 사정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 기일을 어떻게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징계는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10일 날 뭔가 결정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때도 주목을 좀 하겠네요, 많은 분들이.